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단원인 대기 중의 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기 중의 수증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공부에 앞서서 복습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온실효과를 배웠었습니다. 지구가 온실처럼 따뜻해진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그리고 이는 지구에 대기가 있기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 일부를 흡수해서 다시 지표면으로 방출하기 때문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가리켜서 온실 기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실에서 유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통과시키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를 통과시키지 못해서 주변보다 온도가 높게 유지되는 것처럼 지구에 대기가 있기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를 다시 지표면으로 방출하여 온실처럼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대기와 있을 때와 대기가 없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서 두 번째 배웠던 지구 온난화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온난화의 원인을 본다면 산업 발달로 인해서 화석 연료의 사용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서 온실 기체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산업화 등으로 인해서 식물이 줄어들고 숲이 줄어들면서 광합성 양이 감소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는 기상이변이 있었고요. 해양의 산성화, 생태계 교란, 그리고 농업 생산성 감소 등이 있어서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었고요. 이러한 해결 방안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에너지 절약을 한다든지 효율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그래프였었죠. 연도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요. 지구의 평균 기온도 상승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번 시간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기 중의 수증기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요.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포화라고 하는 것은 꽉 찼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증기를 대기 중에 있는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화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포화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옆에 좀 적어 두었는데요. 포화라고 하는 것은 꽉 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과자가 들어간다면 지나치다라는 얘기죠. 과식했다, 과속했다. 그러면 꽉 찬 상태보다 지나쳤을 때, 더 많이 포함하고 있을 때는 과포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자, 불포화라고 하는 것은 불자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꽉 찬 상태보다 부족한 상태를 불포화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꽉 찼을 때, 포화가 되었을 때 수증기의 양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것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꽉 찼을 때 수증기의 양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포화 상태일 때 기준이 필요하겠죠. 1kg 중에 수증기의 양이 얼마냐라는 것을 그람으로 나타낸 것을 가리켜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그림을 하나 그려 두었는데요. 물 표면에서는 증발과 응결이 수시로 일어나게 되는데
증발된 물은 어디로 가죠? 공기 중에, 자, 적어볼까요? 물이 증발해서 기체가 되면 공기 중에 수증기로 가게 되는데요.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꽉 찬 상태를 포화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그때 량이 얼마냐라는 것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걸 읽어본다면요. 증발이 계속 일어나다가 어느 시점에 증발하는 양과 되돌아오는 양이 같아지게 될 때, 이때 수증기의 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져서 뱃속에 꽉 찼을 때를 포화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런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건 기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도 감소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그래프에서 보겠지만 이걸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포화 수증기량 곡선 또는 포화 수증기압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X, Y축을 꼭 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X축은 기온이 되겠고요. Y축은 수증기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면 꽉 차는 수증기의 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그래프 곡선이 꽉 차는 양을 나타내 준다라고 해서 포화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예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시를 들어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 증가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온이 높아지면 꽉 차는 포화가 되는 수증기의 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먹을 수 있는 꽉 차는 양이 증가한다라고 기억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요. 응결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응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결집한다, 모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공기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의 일부가 물로 변하게 되는데, 이 변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응결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라든지 차가운 물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 이른 아침에 생긴 안개 등이 응결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포화 수증기량 이야기할 때 응결을 이야기하면서 액화라고 이야기해 주었었는데요. 자, 여기 있는 그램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요. 물 표면에서는 증발과 그리고 응결이 일어나게 되는데, 증발이라고 하는 건 물에서 기체가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응결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가 액체로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액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응결로 온다면요. 응결이라고 하는 건 기체가 모여서 커지기 때문에 물방울로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꽉 차는 포화되는 수증기의 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되겠죠. 포화 수증기량, 온도가 낮아지면 꽉 차는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수증기의 일부가 물로 변하는 현상, 결집되어서 수증기가 물로 되는 현상을 응결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여름철에 자주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표시해 주었는데요. 컵에 물이 들어있고 커피가 들어있고 얼음이 들어있게 되는데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컵 주변에 있던 수증기가 기온이 낮아지면서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응결, 액화, 물이 되게 되죠. 그래서 컵 주변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응결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응결이 하늘에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구름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지표면에서 떠 있으면 안개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풀잎 같은데 맺혀 있을 때를 이슬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응결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낮아지면 포와 꽉 차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수증기가 물로 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물이 하늘에 모이게 되면 구름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지표면에 떠 있으면 안개라고 이야기해 주고 나무나 풀잎에 맺히게 되면 이슬이라고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언제나 이야기한 것처럼 한 번에 들어서 이해가 된다면 매우 좋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3번 정도 듣다 보면 조금은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번 듣고요. 복습할 때 한번 듣고요. 또 한번 기회가 될 때 또 듣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인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슬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결이라고 하는 것이 물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해 줬는데요. 자, 그때의 온도를 이슬이 맺히는 온도라고 해서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과학에서 점자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온도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슬이 맺히는 온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한번 이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된다면요. 응결, 구름, 안개, 이슬이라고 했는데 이때의 점, 온도를 가리켜서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포화에 도달해서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현상, 응결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슬점을 찾는 방법은요. 포화되지 않은 공기를 냉각시켜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날 때의 온도를 읽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있는데요. 먼저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이야기해 주고 이슬점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나오면 언제나 X축, Y축을 봐주셔야 됩니다. X축은 기온이고요. Y축은 수증기의 량이 되겠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꽉 차는 수증기의 량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 곡선은 그 량이 꽉 차는 수증기의 량이 얼마인지를 나타내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있다면 꽉 차는 포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래프 아래쪽에 있으면 꽉 차는 양보다 적은 양이기 때문에 불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라는 공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면요. 자, A라는 공기는 현재 온도는 25도이고요. 조금 크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꽉 차는 양이 얼마냐, 즉 포화가 되는 양이 얼마냐라고 알고 싶으면
25도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곡선과 만나는 요 지점, 이 지점에 수증기의 량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치가 나와 있지 않는데 16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A의 공기는 꽉 차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죠? 16g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A 공기의 현재 수증기는 얼마가 있느냐 하면 14.7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16이 있어야지 꽉 차는데 현재 14.7밖에 없으니 꽉 차지 않았다라고 해서 불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A라는 공기를요, 기온을 낮추어 주면 곡선과 만나게 되는데, 어떤 곡선이요? 포와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게 되는데, 이때의 온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슬점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포화되지 않은 공기가 있습니다. 꽉 차지 않았다고요. 기온이 낮아지면 곡선과 만난다. 포화가 된다. 구름, 안개, 이슬, 응결. 이때의 온도를 뭐라고요?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많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텐데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불포화입니다. 꽉 차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온도를 낮추어 주게 된다면요. 온도를 낮추어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꽉 찬다고요. 포화가 된다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응결. 그럼 뭐라고요? 하늘에 떠 있으면 구름, 지표면에 떠 있으면 안개, 맺히면 이슬. 이때 온도 뭐라고요?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 주변에 물방울, 응결 맺히게 되는 것이고요. 아침에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포화 상태에 도달해서 안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점의 변화 요인. 현재 공기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옆쪽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화 수증기 앞 곡선이 되겠습니다. X축은 기온이 되겠고요. Y축은 수증기량이 되겠습니다. 자, 꽉 차는 포화가 되는 곡선이죠. 자,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A와 B라는 공기를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 공기의 현재 수증기량이 20g이라고 치고요. B 공기의 수증기량이 10g이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슬점은 뭐라고 했죠? 기온이 낮아져서 곡선과 만날 때 이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A의 이슬점이 되겠고요. 20도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도 기온이 낮아져서 곡선과 만나요? 포화가 돼요? 이때 온도 B의 이슬점이 되겠습니다. 자, 10도라고 한번 적어 볼까요? 자, 그러면 현재 수증기량이
현재 수증기량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있을 점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현재 온도가 30도인데 기온이 내려간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20도, 10도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게 되는데 20도는 뭐라고요? A 공기에 있을 점이고요. 10도는 B 공기에 있을 점이겠죠. 그러면 A 공기에 있을 점에 먼저 도달하니까 A 공기는 포와 응결, 구름 한 개 있을 물방울이 맺히게 되겠죠. 그리고 온도가 더 내려가서 10도가 되면 그때 B 공기에 있을 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수증기량이 많으면 있을 점이 높게 되고 있을 점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응결이 먼저 일어난다, 잘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수증기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주변에 물이 많으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겠죠. 그래서 물이 많은 근처에서는 현재 수증기량이 많겠고요. 현재 수증기 많으니까 있을 점이 높아요. 있을 점이 높으니 응결이 잘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물이 많은 지역에는 안개가 자주 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있을 점의 변화 요인은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가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많을수록 현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자, 주변에 물이 있다면 증발이 많이 일어나니까 현재 수증기량이 많겠죠. 그러면 어떻다고요? 있을 점이 높다. 있을 점이 높다라는 얘기는 응결이 잘 된다. 응결 구름 한 개 있으리였었죠. 안개가 잘 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을 점은 기온과 관계없고 현재 수증기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동그라미 3번 포화되지 않은 공기의 현재 수증기량은 있을 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같다. 역시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옆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았는데요.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서 보도록 할까요? A라는 공기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요. A라는 공기는 현재 불포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A라는 공기에 포화되는 양은 15g이 됩니다. 그래프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같은 온도에서 위쪽으로 올라갔었을 때 곡선, 포화 곡선과 만났을 때의 양이 15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재 수증기량은 10g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간다고요?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여 곡선과 만나는 지점을 보시면 되는데 이 지점의 수증기량은 10g이죠. 그렇기 때문에 15가 있어야 꽉 차는데 현재 10밖에 없으니까 포화가 아니다 불포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런 불포화 상태가 온도가 내려가서 곡선과 만나는 지점, 즉 있을 점의 온도는 0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0도에서의 꽉 차는 양은 몇 g이 되죠? 10g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현재 수증기량과 있을 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다라는 얘기죠?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조금 작게 하고 포화되지 않은 공기의 현재 수증기량은 있을 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같다라는 얘기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어서 응결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결량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있을 점 이하로 냉각이 될 때 생기는 물방울의 양입니다.
응결량을 구하는 방법은 현재 공기 중의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을 빼면 되겠습니다. 역시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아래쪽에 응결량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온이 20도이고요. 기온이 20도이고 현재 수증기량이 7.6g이다. 0도씨까지 냉각이 되면 얼마만큼의 수증기가 응결되어 물방울로 변하냐라고 묻고 있죠. 자, 현재 기온은 20도이고요. 요 공기가 되겠네요. 현재 수증기량은 수평으로 이동했었을 때 양이 되는데 그게 얼마라고요? 자, 7.6g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공기를 몇 도까지요? 0도까지 냉각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0도에서 꽉 차는 양은 얼마로 되어 있죠? 3.8g으로 되어 있습니다. A 공기는 현재 7.6g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0도로 가면 0도에서는 꽉 차는 양이 3.8g 밖에 되지가 않겠죠. 그러면 현재 7.6g인데 0도로 내려간다면 3.8 밖에 꽉 찰 수 없으니 빼준다면 응결이 되는 양이 되겠죠. 다시 한번 위쪽에 있는 표를 볼까요? 응결이 되는 양은 현재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을 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공기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곡선으로 마무리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웠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X축은 기온이 되겠고요. Y축은 수증기의 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곡선은 뭐죠? 꽉 차는 뭐가요? 수증기가요. 꽉 차는 수증기의 량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꽉 차 있다, 포화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라는 공기가 있었을 때요. A라는 공기는 꽉 차는 양이 얼마냐면 27.1g이 되겠습니다. 꽉 차는 양은 같은 온도에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꽉 차는 양은 27.1g 이렇게 27.1g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현재는 얼마가 있느냐? 현재 얼마 있느냐라는 얘기는 수평으로 이동을 해서 자, 그래프와 만나는 값을 읽으면 되는데 이 값은 약 14.7g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4.7g. 그러면 꽉 차는 양이 27.1인데 현재 14.7밖에 없으니 포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불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불포화 상태의 공기는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곡선과 만나게 되는데 이때의 온도를 뭐라고요? 이때의 온도 20도를 이슬이 생기는 온도라고 해서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슬점에서의 꽉 차는 양은 얼마가 되죠? 14.7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현재 수증기량은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어떻다라는 얘기죠? 같다라는 이야기죠. 옆에 그림을 하나 그려두었는데요. 태우가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꽉 차는 양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정상이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위쪽을 쳐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꽉 차는 양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곡선과 만나는 지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태우야, 너 현재 어디까지 왔니? 라고 한다면 주변을 둘러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얼마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수평으로 곡선과 만나는 지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이 어려웠는데 3번 정도 보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문제를 풀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A, 이 중에서 포화 상태인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곡선이 포화가 되는 수증기량이기 때문에 곡선에 위치한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응결의 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 식물의 잎에 이슬이 맺힌다. 자, 기온이 내려가서 포화 곡선과 만나는 지점, 포화, 그리고 응결이 되죠. 응결, 이때 온도 이슬점, 구름 한 개 이슬이라고 이야기해 줬죠.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 3번, 5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니은, 안개가 생긴다. 안개 맞는 설명이죠. 3번, 5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디귿, 냉장고에서 꺼낸 음료수 캔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물방울이 맺힌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도 좀 많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복습을 하게 되면 알게 될 것이고요. 질문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